공주대와 충남대 내포 캠퍼스 유치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공주대는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고 충남대는 산업동물 등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한 학과를 이전한다는 계획입니다. 태안 지역 야외 명소에서 철저한 거리 두기를 시행하면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안면도 꽃축제장과 자연휴양림 방역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60세 이상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예방접종을 앞두고 충남 각 시군이 사전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접종 대상자는 홈페이지와 콜센터,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접수해야 합니다. 서해안에서 야간에 선박 식별장치를 끄고 조업한 어선이 적발됐습니다. 해경은 불법으로 포획한 조개 400kg을 방류하고 선장을 입건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6일 충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 9명이 발생했습니다. 지역별 신규 확진자 수는 천안 6명, 아산 3명입니다. 이에 따라 충남의 전체 누적 확진자는 모두 3,129명으로 늘었습니다. 6일 기준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률은 1차 대상자가 57.2%, 2차 대상자는 6.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이상 반응 신고는 모두 890여 건인데요. 이 중 사망이 6건, 중증 이상 반응이 13건,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가 5건입니다. 나머지는 두통과 발열, 구토 등 경증 사례였습니다. 충남 지역 시군이 60세 이상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예방접종 사전 예약에 돌입했습니다. 각 시군은 6일부터 만 70세부터 74세까지 사전 예약을 받고 있는데요. 오는 10일부터는 만 65세부터 69세까지, 13일부터는 만 60세부터 64세까지가 대상입니다. 사전 예약은 온라인과 콜센터,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접종 의료기관과 날짜 등을 선택하면 됩니다. 백신 접종 위탁 의료기관은 시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내포 신도시 조성 초기부터 대학을 유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지만 아직은 이렇다 할 성과가 없습니다. 최근에 혁신도시 지정에 따라 공주대와 충남대 내포 캠퍼스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어떻게 하면 대학을 유치할 수 있을지 홍성군이 각계 전문가와 함께 머리를 맞댔습니다. 토론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내포 신도시 대학 유치를 위한 토론회가 홍주 문화회관에서 열렸습니다. 홍성군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선 공주대와 충남대의 내포 캠퍼스 설립에 대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됐습니다. 먼저 공주대는 의료 격차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공공의대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내포 신도시에 공주대 공공의대를 세워 지역에 정주하는 의사를 양성하고 도내 4개 의료원을 부속 병원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우선은 공주의료원을 모병원으로 삼고 홍성과 서산, 천안을 자병원으로 삼아서 네트워킹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이후로는 공주와 홍성 또는 내포의료원을 2개의 모병원으로 삼아서 4개 의료원이 보다 더 다이나믹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모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충남대는 내포 캠퍼스에 이전하거나 신설할 학과로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산업동물, 해양과학, 생명과학 분야를 꼽았습니다. 2019년 충남도 홍성군과 투자 합의각서를 체결해 이미 부지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반면 미흡한 신도시 정주 여건과 청년 인구 유입이 어려운 환경 등은 여전히 위협 요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학과와 동시에 연구시설까지 들어오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또 고비용이라든가 불확실성 이런 게 있고요. 우리 충남대 쪽에서는 연구시설 먼저 들어오고 그다음에 단계로 학과가 먼저 들어와서 하는 게 절차상도 그렇고 우리 지역 주민하고 시너지가 있겠다. 공주대 공공의대와 충남대 내포 캠퍼스가 실현되기 위해선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한데 최근 이러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지난해 의료계의 반발에 부딪혔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 법안은 지난달 여당에 이어 야당에서도 대표 발의됐습니다. 충남대 소재지를 대전과 세종으로 특정한 교육부의 국립학교 설치령도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입장에서는 그 충남대가 바로 여기에 부지에 그 대학교 그 학과를 설치하는 것이 좋겠지만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그 이제 국립대학교 설치령 개정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이제 좀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어서 그 개정이 조금 어렵다면 우선 단계적으로 뭐 이제 연구 지역 혁신 어떤 연구 기반 이런 부분이 들어와서 이번 토론회는 홍성군청 유튜브를 통해 중계돼 주민들도 실시간으로 참여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혁신도시 지정으로 공공기관과 기업 유치에 청신호가 켜진 내포신도시. 대학 캠퍼스 설립에도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충남 서부 6개 시군에 7일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미세먼지 경보는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단위 면적당 300마이크로그램 이상인 상태가 2시간 지속될 때 내려집니다. 서산과 태안, 홍성, 예산 등 6개 시군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발령됐습니다. 공기 중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 노약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건강한 성인도 외출 시에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좋습니다. 밤에 선박 식별 장치를 끄고 불법 조업을 한 어선이 적발됐습니다. 보령 해양경찰서와 육군 해안경계부대는 7일 새벽 1시 15분쯤 보령 대천항 남서쪽 5km 해상에서 8톤급 A호를 검거했습니다. A호는 야간 조업이 불가능한 어선으로 선박 위치 표시기가 꺼져 있었으며 조업 금지 구역에서 조개류 400kg을 포획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경은 불법 어획물을 바다에 방류하고 선장을 수산자원관리법 등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로 여행을 떠나는 분들 많으시죠? 우리 지역의 대표 관광지인 태안을 찾는 발길도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야외 명소의 경우에는 철저한 거리 두기를 시행했더니 감염자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방역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장을 한범호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호축제장 입구, 표를 사기 전 손소독과 체온 측정이 이뤄집니다.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출입 명부를 작성하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관람할 땐 한순간도 마스크를 벗어선 안 됩니다. 계도 이후에도 착용을 거부하면 강제 퇴장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박람회 장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하며 미착용 시 강제 퇴장 조치할 수 있습니다. 거리 두기는 기본입니다. 축구장 5개 면적인 만큼 서로 멀찍이 떨어져 꽃구경을 즐깁니다. 실내 전시관은 문을 닫아 관람은 오로지 야외에서만 가능합니다. 지금 보니까 전부 다들 거리 두기도 잘하고 있고 방역 수칙도 잘 지키고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큰 무리 없이 구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튤립 박람회를 찾은 인원은 8만여 명. 3주 이상 이어지고 있는데 코로나19 감염 사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입장에서 이제 사람들이 조금 느슨해질 수가 있는데 그 부분들까지 저희가 강력하게 이제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방송을 하면서 저희가 경각심을 또 이렇게 한 번씩 일깨워주고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이제 코로나 이제 뭐 걸린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인근 안면도 자연휴양림에서도 따라야 할 수칙은 비슷합니다. 도착하자마자 차에 탄 상태로 체온을 측정해 정상 온도가 확인되면 입장할 수 있습니다. 또 휴양림 입구에는 본인의 온도를 스스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발열 감지 카메라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방문객은 평일 500여 명, 주말 1000여 명 수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 맞춰 단체 관람은 30인 미만, 숙소 이용은 5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아 휴양림은 1년 넘게 쉬지 않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가족 단위로 오셔서 찾으시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방역 지침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뭐 다 이렇게 수용을 해주시고 잘 따라주시고 계십니다.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킨 야외 공간은 비껴간 코로나19. 밀집과 밀폐, 밀접을 피하고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충남경찰청이 경찰수사심의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위원회는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에 대응해 보다 객관적이고 시민의 시각을 반영한 체계 마련을 위해 추진됐습니다. 위원회에는 법률과 수사 전문가뿐 아니라 학계와 언론, 시민사회 등 각 분야 전문가로 이루어진 외부위원 36명이 참여합니다. 이들은 정기회의 등을 개최해 경찰 수사 심의 신청 사건 등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이 협력 기반을 구축해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에 충남이 선정됐습니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지자체 대학 협력 기반 지역 혁신 사업의 신규 사업자로 대전, 세종, 충남 플랫폼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와 대학, 기업 등이 플랫폼을 구성해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에 따라 충남대 등 24개 대학이 미래 이동수단과 관련해 8개의 전공을 설치하고 대전, 세종, 충남 공유대학을 운영하게 됩니다. 카카오 모빌리티와 삼성 디스플레이 등 68개 지역 혁신 기관도 참여합니다. 공유대학 학생은 공동으로 전공 교육을 이수할 수 있으며 숙박과 식비를 비롯해 취업 연계도 지원받게 됩니다. 대전, 세종, 충남 플랫폼은 이번 사업을 통해 핵심 분야의 인재를 연간 3,000명 육성할 계획입니다. 서산시가 관내 어린이집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육아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부모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올해 활동할 단원 8명이 위촉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네, 서산시 여성가족과 박다인 주무관 전화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서산시청 여성가족과 박다인입니다. 네, 먼저 부모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게 된 배경이 궁금한데요. 네, 부모 모니터링단은 2013년 아이사랑 부모 모니터링단 사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어린이집에서의 보육이 증가하면서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대두됨에 따라 시작되었는데요. 수요자인 부모가 직접 모니터링에 참여하여 보육 제공자인 어린이집과 소통 강화를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보육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육아의 선순환 구조를 이끄는 역할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올해 활동할 단원은 8분이 선정됐다고 소개를 드렸는데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된 겁니까? 네, 부모 모니터링단은 공모 절차에 따라 신청자를 모집하고 선정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선정되었고요. 올해 부모 모니터링단은 어린이집을 보내는 부모와 보육 현장 근무 경력 3년 이상인 보육 전문가분들로 각 2인 1조, 총 4개 조로 구성되었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이 부모 모니터링단은 어떤 활동을 하게 되나요? 네, 단원들은 모니터링과 컨설팅에 필요한 현장 및 이론 교육을 이수하고 올해 말까지 관내 어린이집 80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부모와 보육 전문가가 영유아의 급식, 위생, 건강, 안전관리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시정사항 논의와 우수 사례 공유 등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어린이집 자체 모니터링도 함께 병행 실시하기 때문에 보육 서비스 품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2013년 시작된 이후에 매년 모니터링단이 운영되고 있는데 운영 성과나 또 현장에서의 실제 반응들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네, 매년 부모 모니터링단을 실시하며 어린이집에서는 모니터링을 통해 급식 안전관리에 관한 부분을 한 번 더 확인하고 관리하는 기회가 되어 좋았다는 반응이 많았고요. 단원들은 직접 어린이집의 운영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컨설팅을 제공하여 질 높은 보육 환경을 위해 힘을 보탤 수 있어 단원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기뻤다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네, 이 밖에도 안전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서산시에서 기울이고 있는 노력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서산시에서는 현재 어린이집 보육 실내 CCTV 추가 설치 지원 사업 추진으로 CCTV 사각지대에서와 매월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예방 자체 교육 실시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비 지원으로 사고로 인한 영유아, 보육교직원을 보호하여 어린이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원아동과 보육교직원의 건강보호를 위해 어린이집 내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실외활동 조정을 통해 쾌적한 보육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부모님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까지 서산시 여성가족과 박다인 주무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 굿모닝 충청기사입니다. 충남 지역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서산 공군 비행장 민항 유치의 성사 여부가 이달 중 판가름 전망입니다. 만에 하나 무산될 경우 그에 따른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6일 충남도와 서산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현재 최종 점검을 진행 중입니다. 최대 관심사는 서산 민항이 이번 계획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될 것이냐는 것인데 일단 충남도는 제5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즉 주변 산업단지 및 배후도시 성장 등 지역 여건 변화를 감안해 서산 민항 설치 타당성 검토보다 진전된 내용이 담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상의 시나리오는 신규 사업 및 비예비 타당성 조사 사업으로 반영되는 것입니다. 기존의 군 시설을 활용해 일반 공항에 비해 턱없이 적은 비용인 509억 원이면 서산 민항 건설이 가능할 전망인데 과거 농어촌도로로 지정된 진입도로를 제외할 경우 약 460억 원이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이 1.32로 나온 만큼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을 경우 서산 민항은 100% 추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남도와 서산시는 법정 도로를 지자체가 먼저 건설하는 것으로 기반시설에서 진입도로 내용만 변경하면 된다는 입장인 반면 국토교통부는 부정적인 견해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만에 하나 서산 민항이 이번 정부 계획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추산 최대 28조 6천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이는 가덕도 신공항의 경우 특별법 통과로 인해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면할 수 있게 된 반면 관련 절차를 엄격하게 지키고 있는 서산 민항은 20년 이상 제자리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남도가 호텔과 여관 등을 이재민 임시 주거시설로 활용합니다. 도는 민간 숙박시설 대표 등과 7일 협약을 체결하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충남형 구호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태풍과 폭설 등 각종 재난 발생 시에 이재민 14,000여 명까지 도내 숙박업소 96곳을 한 번에 이용할 수 있게 됐는데요. 기존에는 마을회관이나 학교 등에서 집단 생활을 하다 보니 사생활 보호와 방역 관리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비용은 실비 수준에서 충남도가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충남소방본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119 영상신고 수어 통역 서비스를 도입합니다. 청각장애인이 119로 신고를 하면 상황실 요원과 수어 통역사가 동시에 영상통화로 연결되는데요. 수어로 표현하는 신고 내용은 소방관에게 음성으로 통역되며 소방관의 질문도 신고자에게 수어로 전달됩니다. 또 통화 중 눈으로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수어 카드를 활용해 이해도를 도울 방침입니다. 도내 청각 언어 장애인은 23,000여 명으로 지난해 119 신고는 66건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 모래 언덕인 태안군 신두리 해안사구가 체계적으로 정비됩니다. 태안군은 해안사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하기 위해 내년부터 2031년까지 3단계에 걸쳐 45개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첫 번째로 부지 매입과 도로 정비 등 환경을 조성하고 두 번째로 가상현실 지도를 구축하거나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합니다. 세 번째로는 전망대를 설치하고 주민 협력 사업을 마련하는 등 문화재로서 보존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신두리 해안사구는 전체 면적 45만 제곱미터 규모로 15,000년 동안 형성됐으며 이곳 모래는 겨울철 시베리아에서 불어온 바람에 의해 옮겨졌습니다. 네, 어버이날입니다. 김나령 아나운서는 어버이날 선물 준비하셨습니까? 네, 근데 사실 뭘 좋아하실지 몰라서 현금을 준비했습니다. 네. 한 쇼핑몰 기업이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네. 실제로 받고 싶은 선물 또 주고 싶은 선물 1위가 김나령 아나운서가 준비한 현금이 맞다고 해요. 그래요? 네. 잘 준비했네요. 네. 응답자의 60%가 뭐니 해도 현찰이 최고다라고 답을 했다고 하네요. 맞아요. 뭐니 해도 필요한데 사실 쓸 수 있는 현금이 좋긴 하죠. 네. 그렇지만 선물도 좋은데 또 따뜻한 감사의 말 한마디가 부모님께는 더 큰 감동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맞아요. 요즘 또 코로나 때문에 직접 만날 수 없는 분들은 영상 편지나 영상 통화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따뜻한 어버이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